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통편집, 골든타임, 백회, 기억, 입소문, 몰라. 네, 이번 주도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통편집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죠? 네, 지난달 19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단어인데요. 방송 이틀 전에 예고편에 의뢰인으로 출연한 예비 부부가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이 해당 의뢰인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편집을 결정했고요. 의뢰인 없이 매물만 소개돼서 방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리얼 바품 중계 배틀 구해줘 홈즈. 목팀부터 뭐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랑 내 사랑 먼저 쉬고 이래 사랑 이루다. 자, 우리 덕팀도 질 수 없죠. 예.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3호선, 5호선 보급역, 그리고 5호선 방위역, 더블 역세권에 홍매천이라고 꽃 피고 나무 우거지고 기가 막혀요. 눈을 많이 마주치고 부대껴야 더 친해집니다. 한번 가봅시다. 예. 자, 덕팀의 서울 송파구 삼삼한 TV냐, 덕팀의 경기도 광주시 사방이 순백이어라. 오늘의 우승팀은 복핑이어라. 네, 구해줘 홈즈 방송 최초로 의뢰인 없이 매물을 소개하는 모습 위주로만 방영이 됐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을 좀 살펴보면요. 사전 준비가 유독 많은 방송이라 다른 걸로 대체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다시 편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듯. 구해줘 홈즈에서 의뢰인 자질의 중요성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제작진들 진짜 고생했다. 그래도 보기 훨씬 편했음. 이처럼 갑작스러운 논란으로 고생한 제작진을 응원하는 반응과 함께 출연자 선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방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작진의 고민도 깊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 출연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한 구해줘 홈즈의 대처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반인들의 이제 TV 출연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일상이나 또는 뭐 과거에 불편했던 개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일회성 일반인들의 출연을 근간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돌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그들의 사생활을 다 검증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제작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지금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구해줘 홈즈도 요번에 그 통편집이라고 하는 그 조치를 취한 거는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 포맷을 다 알잖아요. 앞에 의뢰인이 나오고 그 사연을 기반으로 덕팀과 복팀이 막 매물을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의뢰인의 선택에 의해서 승리의 환희를 이렇게 부르는 팀과 또 패배의 탄식을 지르는 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뭐 물론 방송 전에 이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분들이라면 아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했겠지만 모르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앞이나 뒤 어디쯤에 간략하게 지금의 상황을 좀 이렇게 고지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연자의 사정으로 편집을 그렇죠. 하게 됐다. 이 정도로만 들어갔었고요. 네. 아마 좀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 빠른 대처가 되게 적절했는데 앞으로도 꼭 이런 빠른 대처가 항상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는 게 저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적절한 관계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2차 피해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빠른 대처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서 다 그러면 이제 다 배제되는 게 맞는가?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뭐 그런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빠른 대처가 맞았으나 이제 빠르게 대처하고 끝이 나면 안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방송사의 대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것을 이제 봉합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데 사실 뭐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작진이 사전에 어느 정도 100% 이걸 관리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처럼 이건 과거사였으니까 개인의 문제로서만 우리가 한정 지을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골든타임.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20일 방송된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 봄날의 기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 아동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조명하자는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불을 밝혀둔 수호네 집. 밤사이 경련에 시달렸던 수호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힘들어합니다. 출근한 아빠 대신 할머니가 수호를 돌봅니다. 저거 일어났죠? 저 몰랐죠? 대답은커녕 할머니와 가벼운 눈맞춤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 수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어린 아이들이 겪는 뇌전증 중에서도 가장 중증인 질환을 앓고 있는 수호는 거듭되는 경련으로 뇌 손상을 입어 근육이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경련에 대비해 아빠는 미리 약을 준비해둡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약이 이겁니다. 0.5mm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에 경련 심할 때 입속에 넣어야 되니까 요거를 1mm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루치. 바로 의료용 대마 오일. 100ml인데 요거 한 병에 160만 원 정도 하니까 부담도 많이 크긴 한데 그것도 이거 없으면 수한테 좀 지장도 있고 또 이게 또 수한테 마지막 희망이라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한 달 반 분량의 대마 오일 한 병 가격은 무려 160만 원에 달합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위압감이 드는데 수호한테 써야 되는 약이니까 어떻게든 좀 마련해야 되겠죠. And I'm here, just like I used to be. When you feel so lonely, I'll be here to shelter you when you feel. 올해로 세 번째 봄을 맞이한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 봄날의 기적.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극심한 경련을 호소하는 수호 친구의 경우 이제 그 의료용 대마 오일에 대한 그 굉장히 좀 그 수입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이 대마 오일 가격 낮추거나 이제 이런 걸 수입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들이 사실 환우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좋은 의미로 좀 더 선동 효과로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더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의료 효과가 명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마 오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의 대마 오일만 지금 좀 허락이 되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 나라에서 혹은 입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더 짚어줬더라면 또 시청자들이 봤을 때 성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국회입법이라도 그렇죠. 뭐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짚어줬더라면 조금 더 대등한 연대를 도모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방송 한 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성금을 모아줘야 된다라는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부분에서 올해도 사실 좀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진행자도 또 패널들도 모두 엄마였죠. 정지영 씨도 그렇고 박효주, 김지우 씨 모두 엄마였기 때문에 꾸밈 없이 아주 진솔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엄마의 입장에서 전해줬던 것 같아요. 아픈 아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엄마의 심정도 잘 전해줬고 그래서 그 공감대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박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하늘이의 집을 찾아갔는데 안녕하세요, 하늘아. 이모는 효주 이모라고 해. 처음 듣는 목소리다, 그치? 엄마 품에 안긴 채 처음 만난 하늘인 눈빛이 예쁜 남자인데요. 큰 사고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엄마도 좀 위로해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하늘이도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이 하늘이 엄마가 탈북민이더라고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거엔 여러 가지 녹록하지 않은 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수입이 한정된 그 한도 내에서 하늘이를 위한 뭐 유동식을 구입하고 뭐 기저귀를 사고 하는 돈의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탈북민 가정에 있는 장애 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이런 시야를 넓힌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백회.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 준비하셨죠? 네, 제가 또 준비해 봤는데요. 네. 지난달 18일 100회를 맞이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전현무 씨의 일일 매니저로 도전하는 이영자 씨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운전에서부터 컨디션 관리 등 매니저의 고충을 몸소 느끼며 그들의 애환에 공감하는 한편 식중 진담 토크를 통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속내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모니터 하면 되지. 모니터. 모니터해? 모니터 중요하지. 1997년 1월. 진짜 매니저가 됐어요, 지금. 조용히 해야 돼. 근데 제가 제 느낌에는 좀 풀려고 했던 이동할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 배우만 보여. 진짜. 그래요? 그래요? 아니, 다른 배우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보이긴 하는데. 갈수록 내 배우만 보여. 이상하게 규선 씨 이게 맞아? 내가 이상한 거야? 드디어. 이제 스포트라이트만. 내 배우만 배워. 그냥 내 배우만 기자만 빛이 들어. 계속 자르시면. 고생했어. 나 많이 배웠어. 아, 그래요? 뭘 배웠어요? 선생님. 선생님. 자꾸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매니저도 나만 보였겠구나. 근데 나만 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갈증냈을까? 미안하더라고. 나만 바라보죠, 우리 매니저. 아니, 근데 누나도 악탈을 부렸다. 매니저 마음도 알았다 그랬지만 저도 역으로 매니저를 더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2년 넘도록 그 매니저 영상을 보고 스튜디오에 있었으면서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매니저가 어떻게 해야 지금 불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촬영 내내 걱정하시더라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면서 매니저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 내가 촬영을 들어가. 성희. 우리 송성호 최상의 좋은 웃음을 주든 좋은 연기력을 주든 그만큼 뒤에서 정말 끊임없이 움직여주는 우리 매니저님들이 내 컨디션을 살펴주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니저 입장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참시 100회 특집은 동시간대 2049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 반응이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영자 씨 역시 베테랑이시네요. 전현무 씨랑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100회 너무 축하해요. 마지막에 매니저들 얼굴이 다 바뀔 때 애청자로서 너무 감동했다는. 이제 매니저 하면 전참 씨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100회 이어서 1000회까지 장수에는 가자. 이영자 씨의 활약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전참시 100회를 축하하는 댓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었다, 감동적이었다 이런 반응이 많네요. 위원들께서는 이번 전지적 참견 시점 어떻게 보셨어요? 직접 이제 매니저 체험을 하면서 영상으로 스튜디오로 늘 보던 거를 직접 해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의 서사를 사실 1회부터 100회까지를 그 몸소 실천을 하신 캐릭터가 이영자 씨인 거고요. 또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전참시에 있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평소에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가 한 번도 안 나온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사실은 가장 붙였을 때 파괴력이 있는 조합이고 전참시가 이런 쇼였지라는 걸 좀 되새겨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작진이 놓치지 않았다. 이거를 좀 증명하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사람이 만들어낸 파트너십이라는 부분도 좀 재밌게 봤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그 전지적 참견 시점 안에서 전현무 씨가 계속해서 그 이영자 씨에게 맛집을 좀 달라, 정보 달라 하고 이영자 씨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100회 특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일회적인 특집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됐던 서사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좀 되게 저는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또 약간 또 정말 십중 진담으로 저 누나 사실 좀 되게 어려웠었어요라든가 유병재 씨나 전현무 씨가 이영자 씨 되게 어려워하는 거는 시청자들도 보였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가게 되는 그걸 꾸준히 봐왔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선물 같은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회야말로 전참시의 초심을 다시 한번 보여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우리가 전참시에서 처음 보아왔던 그 매니저의 직업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애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하루를 끝내면서 결국에 이영자 씨가 모든 매니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매니저님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연기자는 없을 거예요. 매니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진심이다라는 게 전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게 저는 그 매니저들의 지난 영상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아 이렇게 많은 매니저들을 우리가 그냥 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지나면서 곧바로 작은 사진들이 화면 가득히 메워지잖아요. 그때는 약간 뭐랄까 울컥하는 감정? 그게 굉장히 가슴도 좀 뭉클하고 아 저 사람들이 저기서 역할을 크게 했건 작게 했건 간에 모두 다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